자, 반응공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4 스토이키오메트리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챕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언급하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 챕터 1에서 챕터 3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레이트 오브 리액션에 대해서 배웠죠. 리액션 레이트. 그래서 리액션 레이트이 단위 시간당, 단위 볼륨당, 리미트 리액턴트 A가 없어지는 몰수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RA로 썼다. 그리고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 일반 몰 수지식에 대해서 배웠고, 일반 몰 수지식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인풋, 아웃풋, 그리고 제너레이션이 축적되는 거, 누적량이다. 누적되는 속도.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해분식 반응기, 그리고 CSTR, PFR, 팩트베드 리액터에 각각 가정을 둬가지고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하고 디자인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율에 대해서 배웠죠. 전환율은 반응물이 오른쪽 정반응 쪽으로 얼마만큼 많이 없어졌느냐, 그래서 반응이 얼마만큼 오른쪽 정반응으로 진행됐느냐, 그래서 반응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컨버전 개념하고 몰 밸런스 개념하고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디자인 이케이션을 여기 녹색 있는 박스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해분식 반응기는 퍼펙트 믹싱을 하고 인풋 아웃풋 없고, CSTR은 정상 상태에다가 퍼펙트 믹싱을 하고, PFR은 플러그 플로우 거동을 보여서 레디얼 방향으로 변수 변화 없고 스테디 스테이트고, 팩트베드도 PBR과 동일한 가정을 쓰고, 그래서 몰 밸런스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고, 디자인 이케이션을 미분형, 적분형 이런 식으로 CSTR은 이렇게 대수식으로 유도를 했죠. 그리고 챕터 2에서 우리가 레벤스표 플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레벤스표 플러스는 말 그대로 컨버전 X를 X축, 그 다음에 Y축을 마이너스 RA분의 FAU 써가지고 플러스를 한 것을 레벤스표 플러스라 하고, 레벤스표 플러스의 사각형 면적,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CSTR의 볼륨이고, 그리고 레벤스표 플러스 아래쪽에 적분한 값, 이게 이제 PFR의 볼륨이다. 그리고 같은 그 전환율 기준으로 해서 CSTR은 두 개를 시리즈로 놓으면 총 부피가 줄어든다. 이만큼 줄어든다고 얘기했죠.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디어베틱 오퍼레이션 하는 열 출입이 없는 단열 공정에서 레벤스표 플랫이 이런 식으로 극소값을 가지게끔 하는 플랫으로 나타내고, 이럴 때 이제 이런 애디어베틱 오퍼레이션을 할 때 실제 CSTR 면적이 거기에 해당하는 PFR 면적보다 더 작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연결해서 우리가 그 반응기 부피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장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뭐 일리버스블 리액션이고 뭐 엘리멘트리 리액션일 때 속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속도 법칙은 리액션 레이트 속도 법칙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온도의 함수인 속도 상수하고 농도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이 반응에서 A, B, C, D의 반응 속도식의 한 개씩 각각의 반응 속도의 양론 개수로 나눈 값이 동일하다. 그리고 이 속도 상수의 디멘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0차일 때, 1차일 때, 2차일 때 속도 상수 디멘전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비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K 속도 상수 곱하기 A와 B의 지수 차수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리버스블 리액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B가 없어지는 속도를 이렇게 쓸 수 있고, 물론 이것도 이제 엘리멘터리 속도 법칙을 따른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KC 평형상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농도로 표현할 때는 이제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총농도, 그리고 속도 상수로 표현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역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 상수, 그리고 B하고 D의 속도 상수의 관계식은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레이 콘스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RNU식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로그를 취해 가지고 온도와 그 속도 상수의 로그 값을 취한 거에 기울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R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챕터 4 스토이키오메트리 화학 약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일반화학 시간도 들어봤을 거고, 화공 약론 시간 이럴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반응공학 시간에 이 스토이키오메트리 챕터에서 뭘 배우느냐,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몇 몰이 소모되고 몇 몰이 생성되고, 이거를 리미팅 리액턴트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해분식 반응기에 적용을 하는 이런 걸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분식 반응기에서 농도에 관련한 식들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는 오늘 하는 수업 내용에서 천천히 따라가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토이키오메트리에 대한 인트로덕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액션 레이트의 속도 법칙, 속도 법칙이 한 가지 이상의 케미컬 스페시스, 반응에 참여하는 케미컬 스페시스에 영향을 받는다, 디펜던트 하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른 스페시스의 농도를 다른 거와 관련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농도, B의 농도, 화학 반응,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하고 D를 생산하는 반응인데, 이게 가역 반응이다. 그러면 반응 속도 법칙이 여기 있는 반응물 A, B의 농도뿐만 아니라 C, D의 농도에도 영향을 받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 농도에 대한 A와 B와 C의 D와의 농도의 관계를 관련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게 이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양론표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로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그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케미컬 스페시스가 얼마만큼, 몇 몰만큼 소모되고 몇 몰만큼 생성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반응물이 스몰 a만큼, a몰만큼 반응을 했을 때 B라는 반응물은 스몰 b만큼 반응을 하죠. C라는 거는 이제 스몰 c만큼 생성이 되고 D라는 거는 스몰 d만큼 생성이 된다고. 그래서 A가 얼마만큼 소모되고 B가 얼마만큼 소모되고 C가 얼마만큼 생성되고 D가 얼마만큼 생성되는 거를 표로 나타낼 건데, 특히나 여기서 표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거냐, 리미팅 리액턴트인 A, 리미팅, 뭐 물론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나타내기 쉽게끔 리미팅 리액턴트 기준으로 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속도식의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죠. 자,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반응식에서 A를 베이시스 리미팅 리액턴트로 잡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반응식을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아까는 이 하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역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선은 비가역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B, C, D 같은 경우는 A 1몰당 B가 얼마만큼 소모되느냐, C가 얼마만큼 생성되느냐, D가 얼마만큼 생성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1몰 반응하면, A가 1몰 소모되면 B는 A분의 B몰 소모되고, C는 A분의 C몰 생성되고, D는 A분의 D몰 생성됩니다. 자, 이 개념으로 해서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 양론표를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자, 해분식 반응기에서 이제 양론 테이블을 만들어 봅시다. 우선 해분식 반응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퍼펙트 믹싱을 하는 게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 A, B, C, D, 이 A, B, C, D가 T = 0 반응 초기에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초기에 NaO만큼, NbO만큼, NCO만큼, NDO만큼, NiO만큼, 이 O가 붙으면 얘기했지만 초기 값이라 그랬죠. 초기 값. 그죠? 그리고 T =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남은 애들을 Na, Nb, Nc, Nd, Ni만큼 T가 반응시간 T가 지났다는 얘기는 어떤 컨버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남은 A, B, C, D의 몰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자, 우리가 가정을 한 게 이렇게 이 화학 반응식에서 A를 베이시스 리미팅 리액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반응 후에 남은 A의 몰수라는 것은 반응 시간이 T라는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T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컨버전 X를 달성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남은 A의 몰수라는 것은 NA라는 것은 NaO 1-X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이 말은 NaO NaO X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반응 후에 남은 A의 몰수라는 것은 초기에 NaO만큼 있었는데 반응에 의해서 사용된 게 이만큼이니까 남은 게 지금 NaO만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동일한 개념으로 B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볼게요. B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선 초기에 NB만큼 있었고 NBO만큼, 그죠? 그러면 이 T라는 시간 이후에
이 MB라는 거는 MBO에서 사용한 B의 몰수만큼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우선 반응에 참여된 사용된 B의 몰수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반응에 참여한 A의 몰수, 반응에 참여한 A의 몰수분의 B의 몰수 곱하기 반응에 참여한 A의 몰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에 참여한 A의 몰수라는 거는 이거라 그랬지. NaOX 얘라 그랬죠. 얘고. 그리고 이 반응에서 A 1몰 반응할 때 B가 얼마만큼 반응하죠? A분의 B몰 반응하잖아. 그죠? 그래서 반응에 참여한 B의 몰수라는 거는 이 양론계수 A분의 B 그리고 반응에 참여한 A의 몰수 NaOX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B의 몰수라는 거는 반응에 참여한 B의 몰수라는 거는 결국 A분의 B NaOX 이렇게 쓸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응에 참여한 A의 몰수라는 게 이만큼이고, 그리고 A가 반응하는 A의 몰수분의 반응하는 B의 몰수라는 게 A가 1몰 반응할 때 B가 A분의 B몰 반응을 하죠. 그러면 이게 A분의 B다. 그래서 실제로 B의 몰수라는 거는 반응 시간 T 이후에 B에 남아있는 몰수라는 거는 MB라는 거는 초기에 얼마 있었다 그랬죠? MBO만큼 있었고, 반응에 참여한 B의 몰수 이만큼을 빼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빼주면 돼. 자, 그러면 이걸 C하고 D하고 이렇게 다 적용을 해봅시다. A는 초기에 T = 0일 때, 얘는 T = 0, 얘는 남아있는 거는 T = 어느 T, 혹은 컨버전 X가 X, 이때는 컨버전 X가 0겠죠. 이럴 때, 초기에 T = 0일 때, NaO, MbO, NCO, NdO, Ni만큼 있었죠. 그리고 반응에 쓰인 거는 A는 NaOX만큼 쓰이고, B는 NaOX에다가 A분의 B만큼 쓰이죠. C는 NaOX에다가 A분의 C만큼 생성이 되죠. D는 NaOX에다가 A분의 D만큼 생성이 돼.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는 AB는 마이너스는 소모내는 거니까 마이너스로서, 그러면 T = T일 때 혹은 컨버전 X가 있을 때 남아있는 A, B, C, D의 몰수라는 거는 얘에서 얘 뺀 거 NaO - NaOX,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MbO - A분의 B NaOX. C는 얘에서 얘를 더하면 되겠죠. NCO에다가 A분의 C NaOX. D는 NDO 플러스 A분의 D NaOX, NDO 플러스 A분의 D NaO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너트 같은 경우는 반응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양, 반응에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NIO가 NI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NAO, MBO, NCO, NDO, NIO를 NTO라고 합시다. 그리고 NA, MB, NC, ND, NI를 그러면 NT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얘 더하고 얘가 이어서 여기 이거 싹 다 더하면 NAO, MBO, NCO, NDO, NIO 이게 뭐라 그랬지? NTO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NaOX로 다 묶어내봐. 그러면 NaOX로 묶어내고 A분의 D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빨간색 박스. 그래서 식을 다 더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론 계수 변화 a분의 d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이게 뭐냐? 반응물 리미팅 리액턴트 A 1몰 반응하는 당 그 반응에서의 토탈 몰수 변화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분의 D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이거를 우리가 뭘로 쓰느냐? 델타라고 명명을 합시다. 델타. 그래서 이 분모를 다 A로 쓰면 A분의 생성물의 양론계수 빼기 반응물의 양론계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델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반응물 A 리미팅 리액턴트 A가 1몰 반응할 때 그때의 토탈 몰수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델타를 썼을 때 조금 전에 NT 이 값을 델타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씁니다. NTO 플러스 델타 NaOX. 그래서 토탈 몰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그 3장에서 배운 내용 속도 법칙 같은 경우는 인텐시브 프로퍼티 리액팅 시스템에서의 인텐시브 프로퍼티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속도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그 소개할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쓴다 그랬지. 리액션 레이트 K CA의 알파 뭐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속도 법칙은 온도, 압력, 그리고 농도, 촉매 여부 이런 인텐시브 프로퍼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 법칙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고 싶으냐면 얘를 K의 CA의 O의 알파 1-X의 알파 이런 식으로 컨버전의 함수로 나타내고 싶어. 여기 하첨자 O가 붙으면 상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속도 법칙을 리액션 레이트를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농도가 이 리액팅 스페시스 그 A의 농도, B의 농도 이런 것들이 다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리액션 레이트라는 거를 지금까지 속도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K 속도 상수 그리고 CAO 리미티 리액턴트의 초기 농도 그리고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실제 만약에 A가 아니라 B의 농도도 관여된다 그러면 그 B의 농도도 CBO나 혹은 CAO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버전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농도를 컨버전 함수로 표현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농도를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하면 리액션 레이트이 컨버전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자, 해분식 반응기에서는 이 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단위 볼륨당 몰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에서
아까 몰수를 나타내는 스토이키오메트릭 테이블 이거 구했죠. 그죠? NA는 NaO-NaOX, NB는 NBO-A분의 B NaOX, NC는 NCO 플러스 A분의 C NaOX, ND는 NDO 플러스 A분의 D NaOX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피를 쫙 나눠주면 농도가 되겠네. 그래서 A의 농도라는 거는 A의 몰수 나누기 부피인데, 그러면 이 부피 값을 여기 다 나눠줘. 좌변, 우변에.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되죠? V분의 NaO 1-X 이렇게 되죠. B의 농도도 V분의 NB, 그리고 이 그대로 또 나타내면 V분의 NBO-A분의 B NaOX, C도 V분의 NCO 플러스 A분의 C NaOX, D도 V분의 NDO 플러스 A분의 D NaO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몰수를 지금 몰을 여기 있는 것처럼 몰을 이런 식으로 농도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봐봐, 여기 부피 보면 이 텀들이 뭐 제로가 안 붙었잖아. 이게 제로가 안 붙었잖아. 여기 보면.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변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식을 테이블을 좀 더 심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타 J라는 그 파라미터를 한 번 더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세타 J라는 거는 뭐냐면 초기에 A의 리미팅 리액턴트의 몰수분의 어떤 스페시스 I의 몰수 B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NaO분의 NiO, 그리고 이거를 농도로 나타내면 CaO분의 CiO, 그리고 이거를 이니셜 몰 프랙션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YaO분의 Yi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 I라는 거는 베이시스 기준, 그러니까 리미팅 리액턴트 기준 이니셜 몰 레이쇼를 나타냅니다. 혹은 농도 레이쇼를 나타내요. 이거 당연히 상수죠. 알고 있는 그 초기 값의 비율이니까. 그래서 베이시스 대비 이니셜 레이쇼를 나타낸다.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A의 농도는 뭐 이렇게 썼고, B의 농도도 이렇게 동일하게 썼습니다. C의 농도도 이렇게 썼고, D의 농도도 이렇게 썼어. 그래서 B만 보자고. 그러면 B만 보면 이 식에서 NaO로 묶어내 봅시다. 이 NaO로 묶어내 보자고. 그러면 NaO가 이렇게 되고, 여기 앞쪽에는 NaO분의 NBO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는 NaO가 묶어냈으니까 그냥 A분의 BX만 남을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 그랬죠? NaO분의 NBO. 이게 세타 B지. 그죠? 세타 B. 그리고 NaO는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C에 대해서도 한 번만 연습을 해볼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NCO, NaO가 있는데 여기서 NaO로 묶어내요. 그러면 이 앞쪽은 어떻게 되죠? NaO분의 NCO 되겠죠. 분모에 NaO가 이렇게 묶어냈으니까 생기고, 뒤쪽은 NaOX를 묶어냈으니까 A분의 C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뭐라고? 이 부분이 세타 C지. 그래서 NaO 세타 C A분의 CX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분모는 다 부피로 돼 있고, 그러면 CD도
D의 농도도 부피분의 NaU하고 세터 D, A분의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볼륨이 분모에 있는 이 볼륨들 있잖아. 얘네들이 컨버전의 함수인지 아니면 그냥 상수인지 이게 필요해. 얘가 상수라 그러면 얘가 상수면 상수 그리고 얘가 상수라 그러면 NaO도 상수 세타 D도 상수 A분의 D도 이게 당연히 상수지. 그러면 농도가 컨버전 함수로 표현이 되죠. 그죠? 만약에 근데 부피가 뭐 컨버전에 혹은 다른 변수다. 그러면 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가 그 상수인지 상수가 아닌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콘스탄트 볼륨 배치 리액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 반응공학에서 배우는 해분식 반응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 콘스탄트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볼륨이 일정하다. 그래서 좀 가정을 하자 그러면 리액터 디자인 이퀘이션에서 좀 시그니피칸트 심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 그 리액팅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실제 반응기가 리액터가 아니라 그 반응이 일어나는 미디어, 그러니까 솔벤트하고 반응물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보죠. 물에 알코올을 물 10kg에 알코올을 0.1kg 넣는다. 이런 경우 반응기를 얼마짜리를 써야 되겠죠? 10리터보다 큰 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 10kg을 반응물로 쓴다. 그러면 딱 맞는 10리터를 쓰면 안 되겠지. 좀 여유롭게 그 반응기를 큰 걸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라면 끓인다고 생각을 해봐. 라면 하나 끓일 때 물이 얼마나 필요하지? 한 500ml 필요한데 실제 500ml인 그냥 비커 같은 거에 끓이면 어떻게 돼? 넘치겠지 물이. 뭘 좀 집어넣거나 하면 넘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냄비나 이런 거는 1리터가 넘는 뭐 한 1.5리터 되는 냄비에다가 물을 500ml 넣고 라면을 끓이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리액팅 시스템이 가끔씩 볼륨이 변하지 않는다. 리액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우리가 반응공학 시간에서 이 컨스탄트 볼륨 리액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컨스탄트 볼륨 배치 리액터 시스템이라는 거는 실제 이 콘스탄트 볼륨이라는 의미가 반응기 부피라는 개념보다는 반응이 일어나는 미디어, 이 리액팅 시스템의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볼륨이 변하지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볼륨이 변하지가 않는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 액체 반응일 때,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일 때 안 변한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체 반응인데 기체 반응인데 반응기를 부피가 변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단단한 강철로 만든 반응 경우 이럴 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 콘스탄트 볼륨 혹은 콘스탄트 덴시티라고 그러고 이럴 때 부피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부피 변화가 없는 예를 들면 가스 페이지 리액션인데 이제
컨스탄트 볼륨 베슬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실링된 컨스탄트 볼륨 리액터 베슬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가스 페이즈 리액션인데 이제 반응 전후에 몰레큘 변화수가 없는 경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반응 전후에 몰수 변화가 없는 경우, 결국 델타가 0인 경우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반응, CO하고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CO2하고 수소 만드는 반응. 그러면 CO 1몰, 물 1몰 반응해서 CO2 1몰, 수소 1몰 반응 생성시키는 반응이에요. 이거를 우리 연구실에서도 지금 수행하는 반응인데,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물이잖아. 워러. CO는 우리가 합성 가스라고 해서 워러 가스 시프트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하고 CO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반응. 그래서 그 워러 가스 시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쓸까? 워러 가스 시프트 반응. 굉장히 수소를 만드는데 중요한 반응이에요. 수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반응이고, 최근에 그 수소가 이슈가 되면서 연구를 꽤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제 몰수 변화가 없죠. 몰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법칙에 의해서 볼륨이 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해분식 반응기에서 콘스탄트 볼륨이다 혹은 콘스탄트 덴시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우선 첫 번째 경우 리액팅 볼륨이 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거 말고 우선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대표적인 경우가 리퀴드 페이지 잠시만요. 대표적인 예로 우선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이런 경우는 콘스탄트 볼륨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볼륨 베슬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것도 콘스탄트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스 페이지 리액션인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우선 반응 전후에 온도 압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몰수 변화가 없는 경우, 이런 게, 여기 몰수 변화가 없잖아. CO 1몰 반응해서 CO 1몰, 그리고 물 1몰 반응해서 CO2 1몰, 수소를 1몰을 반응한다, 생성시킨다 그러면 몰수 변화가 없죠. 이런 경우는 다 콘스탄트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V equal V0다. 여기 나오네요.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자, 그리고 그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나오고, 그리고 솔벤트가 그 반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응을 시키는데 이너트 물질이 99%고 반응물이 1%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응물로 쓰이는 솔루트의 덴시티가 오버롤 덴시티에 반응이 일어나는 솔루션의 오버롤 덴시티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콘스탄트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같은 경우는 콘스탄트 볼륨이다. 물론 이제 고분자 중합 반응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콘스탄트 볼륨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반응공학에서 배우는 리퀴드 페이지, 모든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다, 이거는 콘스탄트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컨스탄트 볼륨 배치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선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에 컨스탄트 볼륨 베슬에서 혹은 컨스탄트 볼륨 리액터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그게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든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몰수 변화가 없는 반응, 이런 거는 다 컨스탄트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돼. 볼륨이 변하지 않는, 볼륨이 일정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스탄트 볼륨이라 그러면 반응 전후에, 반응 초기나 반응이 진행된 어떤 t라는 시간이 이후에 이 볼륨이 이렇게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이 부피 항에다가 다 V0,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 초기의 부피 V0로 다 나타냅니다. 그러면 A, B, C, D의 농도 이렇게 썼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V0분의 NaO, 이게 뭐라고? 봐봐. V0분의 NaO, 초기에 있는 부피의 부피분의 초기 A의 몰수. 그럼 이게 다 상수니까 이게 뭐야? CaO지, CaO. 그죠? 그러면 얘도 CaO, 얘도 CaO, 이렇게 되죠. 얘도 CaO. 그래서 A, B, C, D의 농도를 여기 있는 것 녹색 박스처럼 A의 농도를 CaO 1-X 쓸 수 있고, B의 농도를 CaO 세터 B 마이너스 A분의 BX, 이거 그대로 쓴 거고, C의 농도를 CaO 세터 C 플러스 A분의 CX, D의 농도를 여기 오타입니다. 오타 D, CaO 세타 D A분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 A, B, C, D의 농도를 다 리미팅 리액턴트 A의 초기 농도에다가 컨버전 X로, 컨버전 X의 함수로 나타냈죠. 여기 세타 B, 세타 C, 세타 D,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는 다 상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속도 법칙을 이제 그 컨버전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부피가 일정한 콘스탄트 볼륨 배치 리액터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리액션 레이트의 속도 법칙, 얘가 K, CA의 1승이다, 이렇게 따른다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쓰면 되죠. 만약에 B의 농도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거랑 얘랑 여기 쓰면 된다고. 그러면 초기 농도하고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 이 리액션 레이트이 컨버전의 함수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자,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에요. 그리고 반응식이 NaOH 3개랑 C17, H35, COO 3에 CH3, H5하고 반응을 해서 3, C17, H35, CONA, C3, H5, OH3,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때 문제가 뭐냐면 스토이키메트리 테이블을 만들려고 해요. 스토이키메트리 테이블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느냐, 컨버전 X하고 이니셜 컨센트레이션으로 이용을 해서 그 각각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스페시스의 농도를 스토이키메트리 테이블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컨버전 X를
NaOH 기준으로 좀 나타내 보자고. 그러면 이 NaOH를 우리가 리미팅 리액턴트로 잡은 거죠. 한계 만홍물 베이시스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양농계수 3을 나눠줘. 그래서 나눠주면 이 NaOH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두고 얘를 D라고 두면 거기에 이제 양농계수 3으로 나누면 A 플러스 3분의 1B는 C 플러스 3분의 1D가 되죠. 그리고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다.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부피 일정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A의 농도는 V분의 NA니까 이 V가 V0하고 동일이 하니까 V0분의 NA. NA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NaO 1-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V0분의 NaO가 CaO가 되니까 CaO 1-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 만들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렇게 이 테이블, 이거를 우리가 양론 테이블,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로 해요. 그래서 NaOH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했을 때, 그러면 초기에 NaO, NbO, NCO, NDO, NiO만큼 있고, NiO는 이너트 물질, 그리고 반응에 쓰이는 거는 얘는 1몰 쓰이니까 NaOX만큼 빼주고, B는 NaOX에다가 3분의 1만큼 반응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C는 NaOX만큼 생성이 되죠. 1대1로 생성이 되니까. D는 NaOX에다가 여기 3분의 1만큼 생성이 되죠. 그럼 남은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지. NaO 1-X. NaO 세터 B 마이너스 3분의 X. 그리고 C는 NaO 세터 C 플러스 X. D는 NaO 세터 D 3분의 D X. 그리고 부피가 일정하니까 컨스탄트 볼륨 리액터라 그랬잖아. 그럼 부피를 나눠주면 어떻게 돼? 얘가 V0분의 NaO가 다 CaO가 되니까 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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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O고 1-X, 세터 B 마이너스 3분의 X, 세터 C 플러스 3, 세터 C 플러스 X, 세터 D 플러스 3분의 X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너트는 그냥 CiO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초기에 NaOH가 10몰/데시미터 삼성이고 이 B의 초기의 몰수가 초기의 농도가 2몰/데시미터 삼성일 때 NaOH 20%일 때와 90%일 때 D 얘의 농도를 구하라. 그죠? 자, 우선 초기에 리액턴트만 이렇게 존재하니까 우리가 세터라는 정의가 NaO분의 NiO, CaO분의 CiO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초기에 C하고 D는 없지. 얘는 없다고. 없으니까 NiO가 0이거나 CiO가 0이지. 그래서 세터 C, 세터 D는 0이고 컨버전 20%일 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컨버전 20%일 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에 의해서 CD라는 거는 CaO 세터 D 플러스 3분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CaO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몰이지 10. 그리고 세터 D 0. 그리고 3분의 X 컨버전이 20%라고 했으니까 3분의 0.2에서 0.67몰/데시미터 삼성 이렇게 돼. 그리고 이때 B의 농도라는 거는 CaO 곱하기 세터 B. 세터 B는 CaO분의 12O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10분의 2 해서 0.2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X에서 3분의 0.2 해서
1.33몰 per 데시미터 3승 이렇게 되죠. 셋업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자, 만약에 90% 컨버전이면 D의 농도 나타내는 시계 그대로 쓰면 됩니다. CaO 10, 10몰 per 데시미터 3승, 세타 D 0이고 3분의 0.9 하면 3몰 per 데시미터 3승이고, B의 농도는 CaO 곱하기 세터 B 마이너스 3분의 X인데, 세터 B가 아까 10분의 2, 0.2라 그랬죠. CaO 10이고 3분의 0.9 컨버전 0.9 넣고 계산을 하면 농도가 B의 농도가 마이너스 1몰 per 데시미터 3승이 돼요. 근데 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농도가 뭐 마이너스 몰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몰 농도. 이 말은 결국 이 그 반응식에서 얘가 10몰 있고 10몰 데시미터 얘가 10몰 per 데시미터 3승 있고 얘가 2몰 per 데시미터 3승이 있을 때 리미팅 리액턴트를 잘못 골랐다는 얘기죠. 베이시스를 잘못 골랐다는 얘기야. 그래서 A의 농도가 10몰 per 데시미터 3승이고 B의 농도가 2몰 per 데시미터 3승이면 얘가 3대 1 혹은 1대 3분의 1로 반응을 하니까 이 B 이 케미컬이 먼저 없어지죠. 먼저. 그래서 실제 리미팅 리액턴트는 이 B가 되는 거지. 우리가 리미팅 리액턴트를 잘못 골랐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은 스토이키오메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고, 이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연속식 흐름 반응기에 적용을 할 겁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해분식 반응기랑.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A, B, C, D 반응에 참여하는 A, B, C, D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를 초계 농도랑 컨버전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꼭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챕터 4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